여름철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모기와 싸워 이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각도 못했던 살림 꿀팁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전기모기채 만족하세요? 천장에 붙어있는 모기도 잘 잡히나요? 여기 90도로 회전하는 헤드로 천장에 있는 모기도 착 잡아내는 신통한 전기모기채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아닌데 C타입으로 충전하고 배터리 잔량 표시는 0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시되고요. 깜깜한 밤에 모기 유도 램프를 켜면 모기도 잘 보이고 심지어 모기가 달려드는 모기채예요. 당연히 KC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세 겹의 철망 중에 가운데 망에만 전류가 흘러 겉에서는 손바닥으로 문질러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거치대가 있어서 세워둘 수도 있고요. 헤드가 회전하니까 모기 잡을 때 벽면에 착 붙어서 놓치는 모기가 없어요. 가격은 할인해서 3만원 정도라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0일간 무료 체험해보고 불만족하면 무조건 환불해준대요. 홈쇼핑 무료 체험도 7일인데 말이에요. 그동안 샀던 저렴한 모기채들은 한 철만 사용하면 고장나서 매년 새로 샀는데 이 제품은 AS 기간이 무려 10년이래요. 무조건 이거다 하고 결정했는데 제 맘을 흔들리게 만든 또 다른 제품도 있어요. 이건 헤드가 회전하는 제품은 아닌데 대신 삼각대 다리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고 상시 전원을 켜둘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포충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캠핑 갔을 때 한 명은 두 손가락으로 모기채 전원 버튼을 꼭 쥐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이 모기채를 가진 사람은 옆에 세워두고 여유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제품도 구입했거든요. C타입 충전 방식이고 배터리 잔량 표시는 점 4개로 표시돼요. 25%, 50%, 75%, 100%. 이 제품은 6개월 AS가 가능하고요. 두 제품 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만든 제품이고 AS까지 가능한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비슷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두 제품의 완전 다른 매력 포인트에 저는 감히 선택할 수가 없어서 반품 안 하고 두 개 다 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드세요?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기모기채를 포충기로 쓰려고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아이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손에 들고 있던 전기모기채로 당장 처단했지만 다음날 아침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너네 다 죽었어 오늘. 제일 먼저 모기의 출입구를 차단하기 위해 방충망의 제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방충망은 내 편의대로 옮겨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 당시부터 제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몰랐던 저는 침대 위치 때문에 왼쪽 창문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리인 오른쪽 창문을 이용하도록 방충망 위치를 바꿔주었어요. 방 안에서 봤을 때 제일 안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사용하고 방충망도 같은 자리에 있어야 창문을 열었을 때 방충망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 방충망 위치 꼭 체크해보세요. 이것의 영향 때문인지 방충망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방에서는 무당벌레 사체들이 발견됐는데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된 방에서는 한 마리의 무당벌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틀 가장 바깥쪽의 물구멍을 방충망 스티커로 막아주는 겁니다. 창틀에 고인 빗물을 바깥으로 빼내주기 위해 뚫어둔 구멍인데 작은 벌레들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출입구입니다. 저희 집 물구멍이 사이즈가 커서 스티커가 좀 작더라고요. 2장 겹쳐서 붙여줬어요. 3M이라 아주 짱짱합니다. 방충망의 작은 구멍은 순간 접착제로 메꿔주면 간단하고 튼튼해요. 세 번째는 창문 샤시의 위아래 틈을 막아주는 겁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이 틈막이는 플라스틱 판을 더 큰 부직포로 감싼 모양인데요. 샤시의 높이에 따라 부직포를 잘라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홈의 위치에 따라 좌우가 나뉘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붙여주세요. 이 틈막이는 겨울에 난방비까지 잡아주는 꿀템이니까 사계절 꼭 붙여두셔야 해요. 이렇게 막아줬는데도 자세히 보니 방충망 끝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저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 벌레들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이 틈은 휴지를 밀어넣어 막아줄 거예요. 휴지가 젖으면 단단하게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저는 물 대신 살충제를 뿌려서 단단하게 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하면 모기 퇴치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창문 주변과 커튼 사이에 살충제를 뿌려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실험 영상을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살 수가 있나요? 광고에서도 확인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는 벌레 전문가 세스코에서 만든 모기 기피제라니 성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세스코 연구원님 광고비 많이 받으셨길 바라며 저도 하나 구매했는데요. 요즘은 잔디밭은커녕 나무로 된 벤치에도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빨간 진드기들이 기어다니거든요. 이 기피제는 진드기에도 효과가 있어서 모기는 5시간, 진드기는 4시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간단하게 모기 패치나 팔찌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모기 패치는 모기 기피 효과가 없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모기 기피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의약 외품 표시가 있으니 반드시 이 표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성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는데 너무 독한 제품은 4세 미만 어린아이에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스코 모기 기피제는 가장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주성분을 사용해서 생후 6개월부터 임산부, 수유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모기 물렸을 때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 외부 활동 시에 긴 옷을 입었어도 옷 위에도 뿌려주고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된 모든 피부에 뿌려주세요. 일상생활 중에 손가락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죠? 움직임이 많아서 밴드 붙이기 힘든 손가락에 효율적으로 밴드 붙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사이가 다쳤을 때는 밴드 끝을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서 붙여주세요. 들뜸이나 불편함 없이 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주름 부분이 다쳤을 때는 자른 밴드를 붙이고 X자로 안쪽으로 몰아붙여 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마디 안쪽이 다쳤을 때는 바깥쪽으로 향해 붙여주시면 손가락을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쳤을 때는 밴드 가운데 부분도 양쪽으로 조금씩 잘라주시고요. 손가락 끝에 붙인 뒤 X자로 안쪽으로 몰아 감싸주면 쉽게 빠지지 않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쳤을 때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기억하지 마시고 방수연고를 들이시면 됩니다. 수분 밴드로 우리에게 친숙한 메디폼이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상처 부위가 어디든 쉽게 바를 수 있고요. 연고가 마르고 나면 방수 코팅이 돼서 설거지, 샤워는 물론이고 물놀이까지도 가능합니다. 매니큐어 같은 휘발성 냄새가 나는데 건조 후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요. 상처 부위에 바를 때 쓰라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건조 후에는 사라지는 통증이라 저는 항상 선풍기를 대기시켜 놓고 바릅니다. 7살 아이도 바르고 나면 편해지는 걸 아니까 선풍기만 준비되어 있으면 주저없이 다친 손을 내어줍니다. 물 닿을 일이 많아지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반창고 대신 준비해 두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약국에선 2배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모자는 머리 눌려서 싫다? 이거 사세요. 비 소식 모르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당황한 적 있다? 이거 사세요. 몇 년 전 뉴스에서 양산을 사용하면 몸의 열감을 얼마나 떨어뜨려주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실험한 영상을 보도했어요. 기자가 양산 없이 떼약볕에 10여 분간 서 있었더니 순식간에 머리 표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치솟았는데 양산을 쓰니 30분도 안 돼 36도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일본에서는 남자도 양산을 쓰자는 캠페인이 진행될 정도로 여름철 양산 사용은 중요합니다. 우산은 양산이 될 수 없어요.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해서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또 양산은 방수 기능이 없는 제품이 많아 우산으로 사용했다가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여름날에 우산이랑 양산 각각 챙기기 너무 번거로워서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무양산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매일 들고 다녀야 하니까 초경량 제품으로 쿠팡 판매 순위 탑3를 사서 비교해봤습니다. 무게 순으로는 보라색이 제일 가볍고 민트, 베이지 순으로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들어 비교해봐도 보라색과 베이지는 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산대의 길이도 달랐는데 보라색이 44cm로 제일 짧고 민트, 베이지 순으로 1cm씩 길어졌어요. 여기에서 무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무게만 쟀을 때는 질은 다 똑같을 거란 생각에 가벼운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라색은 우산이 좀 힘없이 펄럭거리는 느낌이라 바로 제외시켰습니다. 내구성이 좋지 않아 가벼운 거였나 봐요. 민트와 베이지는 접었다 폈다 만져보고 흔들어보며 비교했는데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민트는 동그란 모양으로 접혀서 손에 익숙하고 베이지는 납작해서 수납에 용이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저는 좀 더 가볍고 하드 케이스가 있어서 우산을 더 잘 보호해주는 민트색을 고르기로 했어요. 젖은 우산을 넣어서 이동할 때도 좋겠더라고요. 수납이 더 중요하시면 납작한 베이지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링크는 두 제품 모두 남겨드릴게요. 저는 비교를 위해 다른 색상을 주문했는데 두 제품 모두 색상이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을 위한 어두운 색상도 있어요. 양산은 여성들의 뷰티템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을 위한 필수템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드린 제품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상품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렴.